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얼마 전 문득 이런 생각이 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왜 테슬라에 관대할까? 라고 말이죠. 테슬라 모델 3가 한국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며 화제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문제들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마감과 단차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만약 현대기아가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욕을 아주 쌍욕을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테슬라에게는 유독 관대한지 고민하다가 오늘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가지 목차로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테슬라는 국내에서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하죠.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테슬라를 살까에 대한 의문, 그 안에 포함된 테슬라가 우리를 놀라게 했던 이유들, 그렇다면 테슬라를 구입한 그 많은 사람들은 과연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마지막으로는 결론이 먼저 나와버렸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료를 만들다 보니 테슬라한테 설득당한 느낌이기도 한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테슬라는 국내에서 얼마나 판매되었을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가지고 왔고요. 2020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 순위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2020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 1위는 7,080대를 판매한 테슬라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현대 기아도 아니고 항상 수입차 업계 1위를 지켜오던 메르세데스 벤츠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전기차만 파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판매량을 살펴보면 결코 전기차만 판매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대수가 아닙니다. 현대기아의 판매량을 합친 대수와 비교해봐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6월 수입차 판매량으로 한번 기준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체 차량 판매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나 메르세데스 벤츠가 1위를 지키고 있고요. 2위는 BMW, 3위는 아우디, 그리고 4위가 또 테슬라입니다. 내연기관을 합친 판매량과 견주어 보더라도 전기차만 판매하는 테슬라가 4위라니 미니, 제규어 랜드로버, 폭스바겐, 렉서스 등의 쟁쟁한 브랜드를 모두 제친 놀라운 결과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지프가 5위라는 것도 좀 놀랍긴 하네요. 어쨌든 테슬라가 국내에서 정말 엄청나게 팔리고 있구나를 실감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팔리는 테슬라는 어떤 기록을 세웠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 승용차 부문 점유율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900억을 테슬라가 차지했습니다. 보조금만으로 900억이라니 정말 억소리가 날 정도인데요. 작년 대비 판매량 증가 수치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1587.8%가 증가했습니다. 두 자릿수도 아니고 세 자리도 아니고 무려 4자릿수의 증가 추세라니 정말 미쳤습니다. 작년에는 417대를 팔더니 올해는 무려 7080대를 팔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델3의 효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테슬라 내 판매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1위는 모델3 롱레인지가 4528대를 판매했습니다. 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한국 소비자들은 롱레인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고요. 2위는 모델3 스탠다드 플러스, 3위는 모델3 퍼포먼스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유아인의 자동차로 유명해진 SUV 모델인 모델 X와 5위는 113대가 판매된 모델 S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전기차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테슬라를 이렇게나 좋아하는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제 테슬라는 점차 자동차 업계에서 메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왜 사람들은 테슬라를 살까라는 의문이 말이죠. 테슬라는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00년 넘은 회사들도 주지 못했던 충격을 최근 몇 년 사이에 꾸준히 안겨주고 있는데요. 일단 2012년에 모델 S가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기차의 디자인이 너무도 센세이션했기 때문인데요. 마치 스포츠카와 같은 고급 대형 세단을 내놓았죠. 이때 당시 나왔던 전기차들이 BMW i3와 닛산 리프였던 걸 감안해 본다면 테슬라 모델 S의 디자인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전기차는 효율을 위해 못생겨야만 했던 때였는데 그 상식과 편견을 깨버린 브랜드가 테슬라였고, 일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또한 500km가 넘는 엄청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해?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죠. 게다가 가장 놀라웠던 건 오토파일럿, 즉 자율주행 기술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개념조차 생소했던 자율주행의 기술은 정확히 말하면 반자율주행이지만 정말 센세이션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가 갑자기 바로 앞으로 다가온 느낌이었죠. 가족들이 다 같이 타는 SUV로만 생각했던 자동차는 람보르기니 부럽지 않게 문이 막 위로 열리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죠. 이러한 놀라운 스펙이 사람들로 하여금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순식간에 빠져들게 만들었고, 뭐에 홀린 듯 너도 나도 테슬라를 계약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먼저 남들과는 다르길 원했던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바로 테슬라였던 것이죠. 테슬라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테슬라가 공개되었을 2010년에서 2013년 이때 당시 판매되던 전기차를 보면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왜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죠. BMW에서는 SUV도 해치백도 아닌 누가 봐도 멋지지 않은 i3를 내놓았고, 닛산은 리프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스펙적으로 보아도 i3는 1회 충전에 130에서 160km를 갈 수 있었고, 리프는 최대 135km였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500km 이상을 갈 수 있었던 테슬라 모델 S와 비교해 본다면 정말 외계인이 만든 스펙이었죠. 제로백 또한 모델 S는 슈퍼카를 뛰어넘는 2.4초라는 말도 안 되는 스펙으로 단숨에 성능적으로 내연기관을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람보르기니 플래그십 아벤타도르 중에서도 하드코어 버전인 SUVJ의 제로백이 2.8초인 걸 감안해 본다면 모델 S의 제로백 2.4초는 정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급성장한 테슬라의 장단점은 뚜렷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구입한 이유를 조사해 봤는데요. 일단 내연기관 대비해서 줄어든 유지비, 경제성을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전기차는 디자인이 구리다 라는 편견을 깨준 멋진 디자인, 그리고 전기차는 재미없다라는 편견도 깨버린 주행 성능과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내연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무소음, 무진동, 그리고 써보면 만족도가 정말 높다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1회 충전 시 긴 주행거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지속적인 신기술에 대한 피드백 등은 테슬라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타고 있는 오너들에게 직접 듣는 단점들 또한 굉장합니다. 6천만 원, 1억이 넘는 차라고 믿겨지지 않는 마감 불량, 한쪽 눈만 뜨고 봐도 보이는 그런 단차와 페인트 불량, 결함, 그리고 전국에 5개도 안 되는 서비스 인프라와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 부품 수급 문제까지 모델 S와 모델 X 판매 때는 수면 위로 크게 드러나지 않던 문제들이 모델 3를 통해 대중화되면서 많은 구매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JD 파워가 발표한 2020년 초기 품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슬라는 구매 후 최초 90일 동안 불만 건수가 차량 100대당 250건에 달할 정도로 초기 품질이 아주 그냥 최악 중에 최악 수준이었습니다. 핸들이 빠지기도 하고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요. 달리는 도중에는 범퍼가 떨어지기도 했죠. 기존에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트랙의 계약 대수가 넘쳐나고요. 모델 Y의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사실 모델 S와 모델 X에도 이런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하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개체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그래 테슬라는 원래 이렇게 타는 거지 감소하면서 타자라는 마인드를 가진 소위 말해 테슬라 매니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대중화 모델인 모델 3가 점차 보급되면서 문제가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 테슬라 오너들은 차는 참 만족스럽다라고 하니까 아직 테슬라를 소유해보지 못한 1인으로서 테슬라를 소유하면 어떤 느낌일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저도 현재는 가솔린 모델을 타고 있지만 다다음 차로는 왠지 전기차를 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전기차에 대한 생각이 없지만 제 와이프는 테슬라 모델 3가 갖고 싶다고 하길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전기차 중에서 제일 예뻐서 라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중에 제일 예쁜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사는 최대 장점은 경제성과 친환경성입니다. 사실 친환경보다는 경제성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전기차의 최대 단점은 충전이 아닌 가격입니다. 가격이 아직 내연기관보단 훨씬 비싸니까 국가에서 보조금 정도는 지원해줘야 내연기관이랑 고민할 정도니까 아직은 비싼 편에 속합니다. 전기차가 비싼 이유는 바로 배터리 때문인데요. 이 배터리는 비싸고 크고 무겁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는 올해 9월 22일 배터리 데이를 열고 또 한 번의 혁신을 배터리 시장에서 보여줄 계획인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기술로 우리를 놀라게 해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배터리 팩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평균 18%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합니다. 내연기관과 비교해서 가격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1kW시당 $100 미만으로는 떨어져야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요. 보조금까지 지원해준다면 내연기관을 더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유지비도 훨씬 적은데 차값도 싸고 세금도 싸고 환경오염도 덜 시키니까 전기차를 안 살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9월 22일에 열리는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을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삼성 SDI와 LG전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배터리 혁신을 위해 에너지 밀도, 배터리 수명, 공정 개선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액체 전해질에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 또한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27년에 이뤄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작은 배터리로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가 되면 테슬라도 엄청 성장해 있을 것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또 새로운 SUV 모델인 모델 Y가 출시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소형 해치백 모델인 이제 현재는 가제인데 모델 2도 공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델 2가 출시되면 아마도 3천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보조금까지 지원해준다면 이제 정말 내연기관이 설 자리가 좁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전기차 구입이 고민된다며 저에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1회 충전 가는 거리가 300에서 400km인데 내년에는 500km가 넘는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전기차는 언제 사야 할까요? 라고 말이죠.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면 전기차 앞으로도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도 그렇고요. TV도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사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기차도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5년 뒤면 800km를 가는 전기차도 나올 거고 하늘을 나는 차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필요하다면 지금 사세요. 사실 1회 충전 가는 거리 3,400km도 결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전기차를 고민 중이시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충분히 구입하셔도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빠른 결정이 여러분들의 기름값을 아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머지않아 제가 테슬라 출고기를 올릴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테슬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